새벽 4시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이 깼다. 엄마였다. 지은아.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나왔다. 남편을 깨우면 안 됐다. 시어머니 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돌아가셨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울 수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깨면 안 됐다. 오늘 아침 7시 비행기로 제주도 가신다고 어젯밤까지 짐 싸는 걸 도와드렸다. 지금 바로 갈게, 엄마. 옷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시어머니 방 불이 켜졌다. 지은아, 뭐하니? 벌써 일어났어? 공항 가려면 6시까지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올리며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지금 당장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잠깐 말이 없으시더니 한숨을 쉬셨다. 어머, 그럼 오늘 나 공항 누가 데려다줘? 남편한테 말씀드릴게요. 아니, 민수는 오늘 회사 중요한 회의 있다며? 지은아, 장례식은 내일도 있잖아. 오늘 나 공항만 데려다주고 가면 안 돼?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차에 올랐다. 아버지, 미안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실까? 차가운 곳에 혼자 누워 계실까? 엄마는 울고 계실까? 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가 막히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다. 아휴, 차가 왜 이렇게 막혀? 지은아, 빨리 좀 가봐. 네. 그때 전화가 왔다. 남편이었다. 여보, 엄마 잘 모시고 가? 응. 근데 차가 좀 막혀. 남편 목소리가 높아졌다. 뭐? 차가 막혀? 야, 비행기 시간 있잖아. 빨리 가야지. 엄마 비행기 놓치면 어떡하려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알아. 알면 빨리 가. 장례식은 내일 가도 되잖아. 엄마가 더 급하지. 전화가 끊겼다. 저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됐다.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제주도 날씨를 검색하고 계셨다. 어머, 제주도 날씨 진짜 좋네. 우리 여행 잘 다녀와야겠다. 지은아, 너도 다음엔 같이 가자. 물론 민수가 허락하면. 네, 어머니. 공항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고생했어. 조심히 가라며 손을 흔들고 출국장으로 들어가셨다. 저는 그제야 차 안에서 울었다. 아버지, 지금 가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다. 빈소 앞에 사람들이 많았다. 오빠, 언니, 친척들 모두 저를 쳐다봤다. 그 시선이 차가웠다. 지은아, 이제 왔니? 엄마가 저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를 공항에. 오빠가 끼어들었다. 시어머니? 장인 돌아가신 날 며느리 보고 공항 태워다 달라고 한 거야? 오빠 아니야. 내가. 언니가 한숨을 쉬었다. 됐어. 넌 시집간 딸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지. 엄마가 제 손을 잡았다. 지은아, 괜찮아. 내가 온 것만으로도 고마워. 아빠도 이해하실 거야. 아빠 영정 사진이 보였다. 아버지는 웃고 계셨다. 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이 늦었어요. 그날 밤 저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잘 수 없었다. 휴대폰에 남편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잘 도착하셨대. 너도 고생했어. 빨리 집에 와. 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 아버지의 장례식에 늦게 도착한 며느리의 마음, 여러분은 이해하시나요? 장례식 이틀째, 조문객 중에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신 박 사장님이 오셨다. 지은이 맞지? 많이 컸네. 아버님이 늘 자네 이야기하셨어. 감사합니다. 박 사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다. 자네 아버님이 늘 걱정하셨어. 지은이가 시집살이 힘들다고, 사위한테 딸 좀 챙겨달라고 부탁도 하셨는데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네. 아, 미안.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보네. 여기, 이거 아버님이 자네한테 주라고 하셨어. 박 사장님은 봉투 하나를 건네셨다. 안에는 편지와 아버지의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다. 저는 편지를 펼치려다가 접었다. 지금 읽으면 울 것 같았다.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 가방에 조심히 넣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무제를 치렀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다. 장인어른 장례 잘 치렀지? 이제 집에 가서 쉬어. 응. 참, 엄마가 제주도에서 전화 왔어. 여행 정말 좋대. 우리도 나중에 가자. 저는 창밖을 봤다. 아버지, 남편한테 뭘 부탁하신 거예요? 집에 도착했다. 시어머니는 아직 제주도에 계셨다. 남편은 샤워하고 TV를 켰다. 저는 방에 들어가 가방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천천히 펼쳤다. 지은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많이 아플 거야. 하지만 괜찮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지난번에 사위한테 부탁 하나 했는데 안 들어주더구나. 내가 힘들어 보인다고 딸 좀 챙겨달라고 했는데 장인어른, 저희 엄마도 챙겨야 해서요라고 하더라. 아빠는 화내지 않았어. 다만 내가 걱정됐어. 지은아, 넌 착한 딸이야. 하지만 너무 착하게만 살지 마. 가끔은 내 마음도 챙겨. 아빠가 이 시계를 주는 이유는 내 시간도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사랑한다, 우리 딸. 마이너스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다. 남편이 문을 두드렸다. 여보, 왜 울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슬픈 거야? 저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여보, 아빠가 당신한테 뭐라고 하셨어? 남편이 당황했다. 뭐? 무슨 말? 아빠가 나 좀 챙겨달라고 부탁하셨다며?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장인어른이 그러시긴 했는데 나도 우리 엄마 챙겨야 하잖아. 너도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아빠 장례식 날도 시어머니 공항 데려다 주라고 한 거야? 남편이 짜증을 냈다. 야, 그건 별개 문제잖아. 장례식은 내일도 있고 우리 엄마는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저는 말문이 막혔다. 그래, 알았어.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차고 잠들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다. 남편의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요? 시어머니가 제주도에서 돌아오셨다. 지은아, 여행 정말 좋았어. 사진 봐봐. 시어머니는 휴대폰으로 제주도 사진을 보여주셨다. 바다, 음식, 호텔. 우리 다음에 또 가자. 너도 같이.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다. 네, 어머니. 그나저나 장례식은 잘 치렀어? 친정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래도 다행이다. 장례식이 주말이라서. 평일이었으면 민수가 회사 빠져야 했잖아. 접시를 씻던 제 손이 멈췄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제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그게 언제더라? 지난주?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다. 어머니가 제주도 가신 그날이요. 시어머니가 잠깐 멈칫하셨다. 아, 그래? 네. 그래서 저 어머니 공항 데려다 드리느라 장례식에 늦었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나보고 여행 취소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나도 1년에 한 번 여행 가는 건데 그것도 못 가게 하려고? 그때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민수야, 내 마누라가 지금 나한테 왜 여행 갔냐고 따지는데? 남편이 저를 쏘아봤다. 여보, 엄마한테 왜 그래? 나는 따진 게 아니라. 됐어.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힘든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다. 남편은 저를 노려봤다. 당분간 엄마한테 말 걸지 마.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는 또 혼자 울었다. 3일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집안일을 하고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아버지의 손목시계를 손에 쥐고 거실에 앉았다.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왜? 아빠가 당신한테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 남편이 TV를 끄고 저를 봤다. 왜 자꾸 그 얘기를 해? 궁금해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나를 따로 부르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지. 지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 사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도 대답했지. 장인어른, 저도 우리 엄마 챙겨야 해서요. 지은이는 제가 챙기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라고. 저는 시계를 꽉 쥐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챙긴 적이 있어? 뭐? 내가 10년 전에 쓰러졌을 때 당신은 친정에 전화 한 통 안 했어. 내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 당신은 시어머니 모시고 등산 갔었잖아. 남편이 화를 냈다. 그때는 엄마가 가자고 하셔서. 그때였다. 시어머니 방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손에 뭔가를 들고 계셨다. 제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어머니, 그게.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치셨다. 지은아, 이게 내 일기장이지? 네. 나 오늘 청소하다가 내 방 서랍에서 찾았어.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읽기 시작하셨다. 2015년 3월 12일. 오늘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 선생님이 입원하래. 하지만 시어머니가 등산 가자고 하셔서 남편이 나를 혼자 두고 갔다. 친정에 전화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걱정할까봐 참았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시어머니는 일기장을 덮으셨다. 그리고 저를 봤다.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하다, 지은아. 어머니, 나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넌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었구나. 시어머니는 주저앉으셨다. 남편도 얼어붙었다. 엄마, 민수야, 넌 정말 못된 놈이구나. 아내가 쓰러졌는데 등산을 갔다고? 그건 엄마가 가자고 하셔서. 그래서 간 거야? 내 아내를 혼자 두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다. 지은아, 나도 며느리였어. 나도 시집살이 했고 참고 살았어. 그래서 너도 당연히 참는 줄 알았어.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
너 친정아버지 돌아가신 날 내가 여행 간 거 정말 미안해. 나는 그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랐어.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다. 이제부터는 내 시간도 내가 쓰렴. 나는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 시어머니의 사과,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손목 시계를 차고 창밖을 봤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렸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미안해. 나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래. 천천히 생각해. 시어머니는 아침 식사를 혼자 차리고 계셨다. 지은아, 오늘은 내가 쉬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산책이었다. 아버지가 남긴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 시간을 살아야겠다. 아버지, 이제는 제가 저를 챙길게요. 그렇게 저는 걸었다. 앞으로 나아갔다.